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테마주 크기를 잘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면 상당히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의 크기를 파악을 하고 깊게 생각을 한 후에 이거는 지금 뭐 요렇게 좀 흘러가겠다 하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좀 이렇게 세팅이 된다 그러면 과감한 베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냥 회피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렇게 과감을 베팅을 하게 되면 단기에 뭐 하루에 10% 20%까지 수익이 또 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계속 테마주만 쫓아다니면 뭐 결국은 안 좋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찾아오는 큰 돌발 테마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크기를 보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돼지열병과 대북주 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돼지열병 보시면, 자,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확진이 됐죠. 파주에서 확진이 나면서 이렇게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는데 과거에 이제 그러면 이 돼지열병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비슷한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뭐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을 다 대입을 해서 이 앞으로의 흐름을 좀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돼지열병 보시면, 자, 이글베 뭐 대장주 이렇게 보면 중국 쪽에서 돼지열병이 이렇게 막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보통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거의 세 번 가까이 상 수준으로 올라갔죠. 자, 이렇게 크게 움직인 그런 과거 지표가 있죠. 자, 그런 과거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병을 했죠.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생한 거하고는 일단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이 이글벳이라는 회사가 모멘텀을 그렇게 크게 가질 거냐? 그렇게 크게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급등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런 재료 가지고는 얼마나 또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워낙에 크죠. 일단 돼지열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돼지열병은 일단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게 되면 치사량 일단 100%죠. 그냥 뭐 죽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발병을 한 후에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없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가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태국으로 가고 계속 옮겨가고 있죠. 옮겨가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또 이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돼지고기 가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자마자 하루 만에 뭐 30%인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죠. 돼지고기 가격이. 자, 그렇게 급등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하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이제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움직였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진원생명과학을 포함해서 뭐 몇 가지 있었지만 중앙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력들이 딱찜을 한 게 진원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 진원생명과학 올라갈 때 보면 금요일 날 조금 오르다가 뭐좀
조금 이렇게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다시 메르스 환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가 발생이 나오면서 월요일 날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확산되는 그런 소식들, 계속 메르스가 네이버 검색어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시작하고 나서 시가 뭐 한 10% 시작해서 좀 있다가 또 상가고, 그 다음 날도 시가 뭐 10% 시작해서 또 상가고, 그 다음 날도 시가 뭐 했다 또 상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죠. 그게 거의 한 3개월, 6개월 정도 계속 메르스 하면서 정말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진원생명과학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4천 정도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과거에 사스 때도 결국은 조금 지나서 잡혔다, 뭐 요런 또 경험이 좀 생각이 나서 들어간 후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500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500 정도 마이너스가 나서 이거 테마주 이거 주말에 또 뭔가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또 심상치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투자했던 돈을 그때 4천이 아니고 거의 뭐 한 8천 정도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 500 정도 손해가 나서 그냥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손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말에 다시 환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상 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뭐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그때 팔지 않고 계속 지고 갔다 그러면 지고 가서 꼭대기에 팔았다 그랬을 때 그때 거의 뭐 한 16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 정말로 잘못 판단했구나 이러면서 사흘 밤낮을 그냥 끙끙 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듯이 사태가 그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사량이 100%인데 치료약이 지금 없죠. 없다 보니까 무조건 방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석회질 갖다 뿌리고 방역 작업하고 또 돼지 죽은 것들 다 폐사시켜서 땅에 묻고 뭐 이런 게 다죠. 이런 게 지금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이제 백신 관련주도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그런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30만 주 거래되고 상한가의 잔량이 400만 주 쌓여버리죠. 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백광 소재 이제 석회에서 이제 갖다 막 계속 뿌려대야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이 이제 11시 다 돼 가는데도 23%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글벳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상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돼지고기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쉽사리 다 마무리가 딱 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 좀 지났는데도 마니커 지금 22% 유지하고 있고 하림도 18% 정도 유지를 해버리죠. 오리고기 만드는 정다운도 12% 정도 유지가 딱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그 재료가 딱 봤을 때 과거에 어떠한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테마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치사량 100%에 지금 치료약이 없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전이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던 게 파죽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대지열병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하루짜리는 아니겠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생각까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어제 그래서 보통 이제 테마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보통 잘 이렇게 관심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는데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파급력이 큰 재료다 보니까 영상을 뭐 3개를 올렸죠. 3개를 올려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오늘 뭐 긴가민가 했겠지만 일단은 그런 정황상 봤을 때 오늘까지는 적어도 오늘까지는 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해서 베팅을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할인을 했다 치면 이게 시가가 9%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분봉 보시면 그래 쭉 터지고 자 3, 5, 15, 15분이죠. 15분 딱 들고 있다가 팔았으면은 뭐 수익률이 하루에 15분 만에, 하루도 아니고 15분이죠. 15분 만에 지금 16%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 15분 만에 16%를 이렇게 수익을 주는 그러한 재료가 발생하는 거가 자주 있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제 돼지열병 같은 뭐 이런 거가 뭐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오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큰 게 하나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본 후에 이거는 지금 상당히 좀 주의가 집중이 될 거다. 상당히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9% 정도 올랐다고 해도 베팅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의 크기를 보면서 이렇게 요거는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가늠을 좀 하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또 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이 테마주에 이게 이제 또 약점이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루에 1000만원씩 이렇게 몇 번 먹다 보면 이 테마주 말고 천천히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투자하는 재미가 뚝 떨어져 버리죠. 뇌 도파민도 발생하지 않고 하품만 나오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테마주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가가 높게 시작하고 쭉 밀어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테마나 나올 때마다 그냥 요 테마 저 테마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새 계좌가 그냥 막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통 테마가 아니다. 아주 덩어리가 크다. 이런 것들이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아주 강하다. 이렇게 깊게 고민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과감하게 베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북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차 북미 회담 뭐 이런 거가 있었죠. 자, 그런 게 있으니까 1차 때 이만큼 올라간 거 보면 바닥권에 2,000원에서 12,000원 갔으니까 266배 오른 거죠. 자, 그리고 2차 때도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올라갔죠. 근데 2차 때는 좀 약했습니다. 얘는 이제 2차 때는 대장 못 잡았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3차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날짜가 또 정해져 있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 내에 연내 뭐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막 하도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니까 자, 이런 경험도 있죠. 요때 이래 가다가
면담 안 할란다 이러니까 확 떨어졌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종가 마이너스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김정은이가 미안하다 하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탁 올라가 버렸죠. 자, 이런 경우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 둘 다 못 믿을 메이커죠. 못 믿을 메이커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분위기 자체를 보면 워낙에 큰 이벤트는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북주는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다 발생했다. 그러면 아마도 뭐 트럼프가 뭐 어떤 말을 하면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대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규모가 상당히 지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렇게 테마가 한번 이렇게 불 때 한번 딱 불었다 그러면 그 사이즈를 보고 이거는 한번 도전해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테마가 아니다. 살짝 하고 그냥 한번 만들어냈다가 그냥 이제 끝 하고 내려올 테마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은 사이즈를 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그 핵심이 뭔지를 보고 이제 세력들이 한번 한탕 해먹고 끝내려는 그런 작전성 테마인지 아니면은 아주 큰 이런 테마인지 그러니까 세력이 만들어낸 그런 테마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이즈가 예를 들면 이제 남북 북미 회담이죠. 북미 회담 이런 부분은 아주 큰 테마죠. 세력들이 이렇게 찌라시 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좀 대강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도 욕심을 많이 내다 보면은 또 이제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테마가 이렇게 아주 큰 테마지만 진입 시점을 아주 잘 잡아야 됩니다. 진입 시점을 잡을 때 뭔가 이제 욕심이 막 들어오면서 뭐가 번쩍번쩍하면서 막 올라가니까 나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들어가면 그때가 뭐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러면은 고가 4,580원 정도 되니까 25% 이거 상 가는가 보다 하면서 한 23% 정도에 샀다. 그러면 지금 뭐 상당히 겁이 나죠. 23% 샀는데 지금 내려 6%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이러다가 바닥에서 엄청나 2,800원짜리가 지금 4,300원에 갔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4,400원에 샀구나 내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막 걱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손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들어갈 때도 뭔가 욕심이 생겨서 뭐 상 갈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 들어가면은 조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보다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이거 정말로 이거 올라갈까? 아니면 이거 했다 또 내리는 거 아닐까? 뭐 요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이거는 진짜 백인가 보다 하면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무조건 위로 간다 이렇게 내 마음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거기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갈까 말까 요런 이제 좀 의심이 드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히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다.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요런 마음이 들 때 조심스럽게 이제 딱 들어가면 요렇게 이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도 이런 테마가 불 때 계속해서 이 테마 저 테마 막 계속 다니다 보면 10% 먹었다 20% 잃었다가 또 5% 먹었다 10% 잃었다 뭐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리 걸음 하든 아니고 거꾸로 가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테마들 위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들이 발생할 때는 한 번씩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테마주 크기를 잘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과감한 베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